여러분, 만약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다면 그 이유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언론에서 너도 나도 떠들고 있는 AI 버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될 만큼 강력한 핵심 정보를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정보가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엔비디아는 물론 삼성, LG, SK 등 전 세계 굴지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거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알고는 있어도 진정한 파급력과 그 시장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 ESS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ESS가 뭐다 이런 기술 설명이 아닙니다.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 시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왜 앞으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AI 시대,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터졌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로봇, 반도체 등 AI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이걸 움직일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꿈에 그리던 슈퍼카를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지구상에 석유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슈퍼카를 방치만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나죠. 근데 이 어이없는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아무리 좋은 로봇이나 반도체를 만들어도 에너지, 즉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 어이없는 현실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AI 시대를 유지할 전기 생산 시스템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선 전기를 생산하는 SMR과 인프라인 변압기에 대해서 다뤘던 거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어찌저찌 에너지를 만들어도 그것을 저장할 공간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ESS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라는 거죠. ESS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두는 ESS가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AI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요, 전부 ESS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뉴스나 유튜브에서 덜 중요하게 다뤄졌으니까요. 사실 꾸준히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화려한 로봇에 쏠려 있었고요. 조회수를 뽑아야 하는 언론은 계속 자극적인 내용만 더 찍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 수혜주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러분의 계좌에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전기가 부족하다고? 에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충격적인 자료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죠. 신뢰할 만한 테크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시는 주카님의 글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칩은 전력 소비량이 1.2kW이고 앞으로 출시될 루빈 GPU 칩의 전력 소비량은 블랙웰의 3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AI 시대 핵심인 반도체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성능과 비례해서 전력 소모량도 폭증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 진짜 충격인데요. 진짜 충격적인 현실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그 비싼 AI 반도체를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구동조차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나라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깐부 회동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엄청난 선물을 준 것 마냥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지금 칩을 구매하고도 전기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과연 젠슨 황이 몰랐을까요? 결국 젠슨 황은 우리나라에 영업을 하고 간 거죠.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물론 26만 장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AI 산업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전력 문제는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젠슨 황이 직접 영업을 뛰러 다녀야 할 정도로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화려한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AI 시대를 관통하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핵심인 ESS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AI 생태계를 만들어도 그것을 가동시킬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생산해낸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의 발전이 없으면 AI 시대는 없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99%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시기가 폭락한다면 AI 버블이 아닌 에너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ESS가 왜 AI 시대의 마지막 퍼즐인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아리백이라고 해서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예전보단 덜 부각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은 계속될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은 밤엔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ESS는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서 밤에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어디를 가던 전기가 빵빵하게 들어오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엔 아직도 전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요. 그것을 해결 착한 기술이 또 ESS라는 거죠. 여기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파워월이라고 해서 집 벽에 설치하는 테슬라의 ESS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전기세도 줄여주죠. 자,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다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 정전이 나서 학습 중이던 AI 모델이 날아간다면 그 손실액만 수조 원 이상,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겁니다. 이 ESS는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끊기더라도 즉시 저장해둔 전기를 공급해서 데이터 센터를 살려내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그 옆에 무조건 ESS를 세트로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정성 때문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SMR로 비교적 도심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그 생산된 에너지를 ESS에 저장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일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엔 자율주행 차들이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의 주요소처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 ESS 시장의 1등은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성장의 길이 가로막혔었고요. 그 틈을 타 중국이 LFP 배터리를 내세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85%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게 된 건데요. 지금 전 세계 1등 ESS 기업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여기 보이는 영상이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인데요. 규모가 엄청나죠? 메가팩에 들어가는 배터리 종류는 LFP 배터리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그 배터리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구조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LFP 배터리를 공급받았던 테슬라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중국에 손을 떼기 시작한 거죠.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뉴스만 이 정도이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그 빈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ESS에 발생했던 화재 문제도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품질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지금은 전기차도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전을 100%까지 하는 잘못된 요금 제도가 설계됐던 겁니다. 그러니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기술도 안전 시스템도 비교가 안 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저는 큰 기회가 숨어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같이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AI 시대의 핵심은 에너지고 ESS가 정말 중요한 것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ESS 관련 국내 대기업들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ESS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의 입찰 전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전쟁에서도 삼성 SDI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팩트 기반으로 딱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 즉 레퍼런스 차인데요. 지난 1차 ESS 입찰 때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죠. 삼성 SDI는 무사고 운영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ES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ESS는 데이터 센터나 도심 근처에 설치되니까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이 2차 입찰인데요. 1차 입찰 때도 8곳 중 6곳을 삼성 SDI가 가져갔습니다. 약 80%를 선점했는데 이번 2차 때는 안정성 점수 배점을 5점이나 더 높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삼성 SDI가 저는 점수를 좀 더 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둘의 배터리 양극재 소재가 다릅니다. 삼성 SDI는 NCA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배터리로 입찰에 응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LFP라 해서 리튬, 인산, 철 소재로 만든 배터리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NCA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는 더 좋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곧 같은 크기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더 성능이 좋은 양극재 소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LFP 배터리는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봤던 테슬라의 메가팩엔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 이 ESS용 LFP 배터리를 테슬라가 양사와 계약한 것이 화제였었죠. LG엔솔이 6조, 삼성 SDI는 3조 계약 소식이 들렸는데 이번 국내 입찰에선 삼성 SDI는 NCA로 방향을 튼 것이죠. 어라? 그럼 더 안전한 LFP가 들어간 LG엔솔이 유리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봤듯 삼성 SDI는 무사고 운영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는 단순히 배터리 자체의 안정성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패키징을 해서 팩을 만들고 렉, 그리고 운영 시스템, 안전장치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정성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 SDI가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안정성 점수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입찰에선 삼성 SDI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로 테슬라 등의 수주에선 LG엔솔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누가 이 ESS 시장을 선점할까요? 사실 ESS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1등이 되냐가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이 입찰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ESS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 삼성 SDI는 물론 LG엔솔, SK온까지 모두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ESS 시장, 즉 배터리 시장은 단기간에 끝날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입찰은 1조짜리지만 2030년까지 ESS 시장 규모는 341조 원 수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ESS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거고,
그래서 누가 1등이 되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의 ESS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삼성 SDI를 매수하면 될까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하시는데 좀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협력사에서 우린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협력사 위주의 종목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변수를 싫어합니다. 항상 상수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상수를 생각해봤습니다. 누가 시장을 선점하든 상관없이 삼성, LG 양쪽에 다 공급하고 있는 필수 핵심 소재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NCA든 LFP든 상관없이 전부 이 기업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건 변수보단 상수에 가까운 기업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기업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목표가,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리치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I가 이기든 LG에너지솔루션이 이기든 상관없는 상수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왜 이 기업이 ESS 전쟁의 진정한 승자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삼성과 LG 두 기업 모두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삼성 SDI 미국 공장의 단독 동박 공급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도 ESS,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갈 동박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기업 중 누가 이기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상관없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ESS뿐만이 아닙니다. 동박은 사실 모든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요. 그러니까 ESS를 뛰어넘어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 기업에서 생산한 동박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강조했던 상수에 가까울 수 있는 소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의 적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 3분기에 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주춤했고 중국산 저가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기존 전기차 중심에서 ESS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 측은 내년 ESS용 동박 판매량이 2.5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들이 ESS를 미친 듯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산 동박의 보복 관세까지 합쳐 약 75%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습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의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AI용 회로박이 또 이 기업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소재인데 일반 동박보다 가격이 무려 3배나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국내 익산 공장 라인을 싹 뜯어 고쳐서 AI 전용 라인으로 탈바꿈시키고 있고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있기도 한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의 적자는 매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성장성이 클 수 있는 ESS 소재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성장통 정도로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 흑자 전환을 회사에서 자신하고 있는 지금, 남들이 공포를 느끼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 이 번호로 리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ESS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